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1쪽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 이 소비자, 수요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수요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이 효용에 있어서의 이 극대화를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생산자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급은, 자,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인데, 우리는 공급은 뭐를 추구하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것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는 게 틀렸죠. 일반적으로 우상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우상향합니다. 1번 틀렸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바로 이 공급의 법칙을 의미하겠죠. 자, 이 공급의 법칙과 관련해서,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가격만 변하죠. 자,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우리가 공급량을 늘릴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감소시키죠.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우리 플러스 양의 관계 또는 비례 관계라고 하죠. 자, 양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또는 이 비례, 플러스를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2번 정답이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2번 정답. 부동산의 공급의 목적은 바로 뭐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효용 극대화는 수요죠, 수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4번 공급량의 변화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에서 공급량이 변한 거. 이건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죠. 바로 공급의 변화죠. 자, 이 공급량의 변화와 우리가 공급의 변화를 묻는 거죠. 자, 여러분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23회 시험은 공급의 변화에서 출제를 했었죠. 자, 이 공급의 변화는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은 변화가 없다. 자,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우리가 변하는 거죠. 자, 이 가격 이외에 요인이 우리가 변하면서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바로 공급의 변화다.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 그래서 우선은 4번 지문은 공급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고, 5번 대상 부동산의 가격 변화는 다른 조건의 일정한 경우에 공급 곡선 자체 이동하니까 틀렸죠. 5번은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뭐죠? 가격.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또 아무런 우리가 변화가 없죠.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이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상에서, 여러분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자, 이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상에서 변했을 때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고요. 이 상이 없으면은 바로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정답입니다. 18번 문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의 공급 곡선은 우리가 수직이며 공급이 완전 비탈
비탄력적이다. 1번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지문.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상품 이동이 불가능하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의 형태로 만들죠. 이 지역에 따라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지속시킵니다. 또 부동산의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 여러분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죠. 토지 이용의 집약화, 건물이 고층화되는 거죠. 공법상 규제의 완화 등은 토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변화가 없다. 자, 여러분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불변이다. 불변이다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뭐죠?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가 될 때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제로가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죠.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의 공급량의 변화의 요인과 공급의 변화의 요인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 자, 공급량의 변화,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 변하는 거 찾아보세요. 공급량의 변화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건 2번과 5번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2번, 5번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공급의 변화 요인 2번 보니까 소비자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 이건 수요의 증가입니다. 공급의 변화가 아니죠. 그럼 2번은 답이 아니니까 5번이죠.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 요인입니다. 5번 정답이죠. 자, 그래서 이 공급의 변화 요인을 보면은, 자, 이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생산 요소의 가격,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설 노동자의 임금 이런 건데, 이 임금, 이 요소 가격은 결국은 생산비를 말하죠. 자, 그리고 건축, 우리가 자재인 이 철근이나 시멘트 이런 건축 자재에 있어서의 가격, 건축 자재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고, 요 하락이 3번 출제죠.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해서 공급의 증가, 건축 자재의 가격 공급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자, 모기지론의 이자율 하락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돼?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때문에 구매력이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1번 맞고요.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가격 상승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경향이다. 요즘 최근에 보면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이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을 올리죠.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오죠. 이 주택 가격 상승이 다시 전세 가격 상승을 가져옵니다.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 토지에 대한 용도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은 증가하죠.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증가,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감소가 되죠. 또 세금이 감면되면 공급이 증가, 세금이 중과세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건설자금 조달, 자, 건설자금 우리가 조달에서의 금리, 자, 건설자금 조달에서의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고, 건설자금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죠. 건설자금 조달 금리, 기업의 수 또는 매도자의 수가 증가를 하면은 공급이 또 증가하죠. 뭐 이런 내용들이고, 또 우리 연관제인 대체제와 또 보완제에 있어서의 또 가격이 또 변화를 할 수 있죠. 또 공급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또 예상이 또 있죠.
이 공급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또 이 기대가 또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격,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가격과 공급량에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 가격에서 공급량은 Q0로 주어졌습니다. 자, 공급량은 Q0 주어졌는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 자,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공급의 증가. 23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의 우리는 이것은 감소가 되겠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공급의 감소, 증가, 감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체계의 개선은 어떻게 돼?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택이나 택지 수요를 증가시키죠. 맞고 주택금융 신용보완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대출받기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은 역관계, 마이너스 역관계, 반비례 관계 있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향상되죠. 구매력을 증대시킨다. 맞는 지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단지 어떻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가격 수능자가 되지만 이 불안전 시장인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지배력, 통제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3번 맞는 질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탄력적이죠. 자, 이 탄력적일 경우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얘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형태인데 이때 임대료를 인상시키죠. 자, 여러분이 자, 이 A점에서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게 바로 이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이야. 이 면적이 총수입. 그래서 이 총수입은 가격에 수요량을 곱한 게 바로 총수입인데 임대료를 이렇게 인상시키면은 우리가 수요량이 어떻게 돼? 대폭 줄어들죠. 탄력적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노란 면적이 총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 요 면적에 비해서 자, 요 파란 요 부분에 이 면적에 비해서 이 노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총수입은 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를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뭐 한다? 감소를 하겠죠. 감소를 합니다. 4번 맞는 지문. 5번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자, 5번 지문 균형 상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물리적 공급. 자, 토지에서의 물리적 공급.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자, 경제적 공급은 바로 우상향하는 직선이죠. 자, 우상향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하고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인데 여기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죠. 자, 이게 균형이죠. 지금 이 균형 상태에서 자, 이 지금 문제에서 균형 상태에서 따지는 거죠. 자,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물리적 공급보다는 경제적 공급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폭이 크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이 부분 보세요. 물리적 공급은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공급은 이만큼 상승해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보다는 물리적 공급의 가격의 변화폭이 더 크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겠죠. 5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정답. 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지문이죠.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탄력성에 대한 얘기죠. 자,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제곱미터당 120만 원으로 인상되자 임대 아파트의 수요량은 종래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변화를 했다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이 가격의 변화율, 자극을 주는 가격,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이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한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문제는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와 변화 방향,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변화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는 정량적 지표라고 해요. 변화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퍼센티지가 주어지죠. 퍼센티가 주어질 때는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하고, 변동분이 22번 문제처럼 변동분이 주어지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이용해야겠죠. 자,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 이 P와 이 가격에 있어서의 변동분, 자, 이 가격의 변동분은 델타 P. 여기다가 100을 곱해줘야 가격의 변화율이 나오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 이 Q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동분이 나오죠. 이 수요량의 변동분 델타 Q가 나오는데, 또 여기 100을 곱해줘야 또 변화율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0은 서로 이렇게 약분되니까 뭐 곱 하나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수요 좀 요거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오른쪽 수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에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죠. 원래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승했으니까 얼마? 우리가 20만 원, 가격의 변동분은 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량은 얼마? 200제곱미터죠. 자,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변했다. 150이니까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50이죠. 200에서 1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 감소한 겁니다. 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자, 절대값은 마이너스 값을 절대값 하면 플러스 값이 된다는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럼 요거 얼마? 5분의 1. 요건 얼마? 4분의 1이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4. 그리고 외항의 곱은 1과 5를 곱하면 4분의 5네요. 4분의 5는 얼마? 1.25가 되겠죠. 1.2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분이 주어질 때는 이 오른쪽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죠.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라면은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단 오피스텔은 정상적이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이 얘기죠, 여러분이. 그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죠. 자, 2인데 문제는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4% 인상됐어요. 자, 여러분 오피스텔 가격이 4% 올랐어요. 4%다.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수량은 뭐죠? 수요 법칙에 따라 줄어들겠죠. 그럼 오피스텔 우리가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결국은 오피스텔 수요량은 얼마? 자, 오피스텔 수요량은 4%의 1을 곱해주니까 얼마죠? 8% 뭐 한다? 8% 뭐 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죠. 8%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기본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원래도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되니까 요 수식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A 지역의 임대주택 임대료가 10% 인상됨에 따라 임대주택이란 임대수량이 5% 감소했다. 자, 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죠?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 5%, 10% 인상되죠. 임대료가 10% 인상됨에 따라 수요량은 몇 프로? 우리는 5% 감소했다. 얘기죠. 10% 인상되면 또 5% 감소되니까 나눠주니까 얼마? 5% 10% 나눠주니까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은 0.5. 0.5는 1보다 작으니까 뭐가 되죠?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1번 임대주택 수요에 있어서의 우리 가격 탄력성은 얼마? 2가 아니라 0.5죠. 0.5.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아니라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2번도 틀렸고 A 지역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에 대해 대체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비탄력적은 임대료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예? 임대료 변화에 대해서 예? 여러분 비탄력적은 임대료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 4번 A 지역의 임대인은 임대료가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런 비탄력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가격과 수요량인데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죠. 이 급할 때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때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얘기죠. 이 가격과 이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우리는 총수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총수입은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임대료를 우리가 임대료 변화에 따라 총수입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임대료가 상승을 한다. 임대료가 이렇게 대폭 상승을 하더라도 비탄력적이니까 수요량 감소폭은 미미하죠. 자,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죠. 이 면적과 이 파란 부분, 이쪽 부분의 면적을 비교하면 이 면적이 훨씬 크죠.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A 지역은 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재가 비교적 많은 편. 비교적 많은 편 하니까 틀렸죠. 비탄력적은 우리 대체재가 적어요. 대체재가 우리가 적다. 여러분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탄력성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또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래 예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 단독주택 시장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라고 가정하자. 단독주택 가격이 현재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하락을 한다면은 우리가 단독주택의 수요량은 현재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거냐. 몇 세대로, 로에 동그라미 칠까요? 몇 세대로입니다. 단 탄력성 계산 시 기준 가격과 기준 수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자, 1000만 원에서 얼마로 우리는 900만 원으로 우리가 하락을 한 것이 되겠죠. 자,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하락을 했다. 얘기죠. 자, 얘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분이 나왔죠. 자, 얼마에서
우리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하락을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우리가 100만 원이죠. 가격의 변동분은 우리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하락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수요량은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하냐?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하냐? 수요량 변동분은 모른다. 델타 Q인데 이 가격 탄력성은 얼마죠? 2라고 가정을 한다 얘기죠. 요 값이 2다. 그러면 이거 얼마? 약분하니까 뭐 10분의 1이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내항의 곱은 얼마? 1000. 1에 1000을 곱한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 자, 외항의 곱 얼마죠? 10 곱하기 델타 Q는 분자로 가죠. 요 값은 2다. 그러면 공 하나 없어지겠죠.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델타 Q는 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0세대가 수요량 변동분이 200이니까 요걸 더해줬더니 얼마? 우리는 1200세대로 우리는 증가할 것이다. 자, 1200세대로 노죠. 놓을 때는 우리는 1200이 정답이고 몇 세대나 이렇게 몇 세대나 나로 물었죠. 나로 몇 세대나 나로 물을 때는 200이 정답이야. 몇 세대 나로 물을 때는 200이 정답이고 몇 세대로 할 때는 120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로로 나오면 답은 1200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수요 및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아래의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즉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맞는 지문.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탄력적. 그럼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탄력적. 수요 곡선이 급할수록 비탄력적.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기억하고 계시죠? 나도 맞는 지문. 미래 예상 가격 변화. 자, 여러분 미래에 가격 변화가 예상이 되면 현재 시점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죠. 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다.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지 못한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네 번째,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면, 여러분 비용이 증가하면은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공급 곡선이 좌측,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의 감소 요인, 공급 곡선을 좌측입니다.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틀린 지문.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이다. 자, 여러분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각상 곡선, 수요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직각상 곡선 형태일 때는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인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 아니라 1인 단위 탄력적. 마도 틀렸네요. 그래서 가나 두 개가 맞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곡선은 그림에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자, A, B 두 부동산 A, B는 모두 정상제인데, 자, 그림을 봤더니 A는 기울기가 급하죠. A의 수요 곡선 기울기 급하면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B의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죠. 탄력적이죠.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요 점에서 균형 상태의 거래량과 가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볼까요? 기억,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니까 틀렸죠. 여러분 탄력적인 것이 대체재가 더 많지. 여러분 이 대체재는 탄력적일수록 더 많고요.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적어요. 그래서 A에 비해서 B가 대체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지문이고, 니은
공급이 감소한다. 자, 니은 보면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비탄력적인 A는 가격이 이만큼 상승해. A는 가격이 이만큼 상승하고 B는 탄력적은 여기죠. 새로운 균형점. 탄력적은 이만큼 상승해. 그래서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지문이죠. 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A, B의 수요량 증가분.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이 균형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우리는 어느 점? 요 점. 요거는 A는 이만큼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B는 요 점이죠. B는 요만큼 수요량이 증가했죠. A와 B의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비탄력적인 A보다 탄력적인 B가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디귿. 네 번째 니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A, B 모두 수요량이 증가한다. 여러분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A나 B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죠.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A, B 모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증가한다니까 틀렸네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4개 모두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인데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